오늘은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전략 제안 말씀드리고 사실 지금 진행 중이신 광고도 제가 확인을 하긴 했거든요. 메타의 그린 와사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당근도 지금 하고 있긴 하거든요. 당근이요? 네, 당근도 얼마 전부터 그냥 너무 좋다 그래서 일단은 광고를 다 뿌리고 있어요. 최대한 노출을 시키고 싶어서.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는 광고는 사실 어떤 게 있는지 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제일 처음에는 네이버 플레이스를 제일 알았으니까 네. 제가 이거 말고도 가게를 하나 더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건 이제 제 브랜드가 아니어서 네네. 거기는 이제 그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초반에 리뷰를 좀 많이 쌓았어요. 냉삼집인데. 그래서 인삼이요? 냉삼. 아 네. 오뚜기식당 동백점이라는 지금 그것도 나오거든요. 아 네. 거기 이제 이미 리뷰가 1200개 정도 돼서 그 동네 상권 안에서는 이제 냉삼 치면은 네. 거의 상위로 올라오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걔는 이제 뭐 인스타 광고나 이걸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고정적인 매출이 나오니까 내버려 둔 상태인데 이거 두 개를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나름 브랜딩 해가지고 네네. 뿌리고 싶어서 만든 그거라서 네. 하고 있는데 스마트 플레이스만으로는 이게 유입되는 사람들의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 분들 정도만 끝나는 거고 그리고 아는 사람들도 동네 분들만 알고 끝이니까 일단은 명성 육개장이랑 그린 와사비 둘 다 그 용인 세브란스 병원 근처에 네네. 입지하고 있어서 그쪽에 왔을 때 사람들이 좀 이제 알 수 있게끔 그냥 그쪽으로 키워드를 잡아서 인스타도 그렇고 네. 전체적으로 좀 많이 좀 이렇게 노출을 시키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그럼 지금 하고 계시는 건 당근이랑 네이버 플레이스랑 메타 이렇게 하고 네네. 계시는 거죠? 와사비는 메타 들어가고 있고 네네. 육개장은 안 하고 있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드릴 내용도 조금 그때 처음에 연락드렸을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네. 많은 사람들이 유입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거랑 이제 거기서 바로 이제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려는 내용이 좀 담겨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별도의 광고가 제가 확인했던 것도 플레이스랑 이제 메타밖에 없어서 그 외의 내용도 조금 담겨 있으니까 그냥 좀 참고해 주시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목차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 이게 명성 육개장 그린 와사비 지금 이게 제가 저번에 전화드렸을 때 말씀 주셨던 목표 내용인데 네네. 지금 이자카야랑 육개장 전문점 두 개를 운영 중이시고 네. 명성 육개장은 사실 젊은 고객 유치가 목표라고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지금 살짝 좀 바뀌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네. 젊은 친구들이 이제 쿠폰 발행을 하니까 그거 드시라고 오시더라고요. 네. 꽤 쉬운 것 같은데 이제 나이 드신 이제 그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용인 세브란스 맛집이라는 약간 좀 그래도 좀 큰 키워드 있잖아요. 네네. 그걸 좀 잡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루트가 어떻게 되면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오면은 자연스럽게 여기 가봐야 돼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그냥 흘러 나올 수 있게끔 네네네. 내년에 또 세브란스 병원이 그 뭐 등급 판정 상위로 올라가서 또 많이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브랜딩도 있고 이제 꾸준한 매출 상승을 목적으로 브랜딩도 같이 진행하고 싶다라고 네. 말씀을 주셔서 그 내용이 좀 담겨 있고요. 전반적으로 일단 그 그린 와사비가 먼저 런칭을 하신 거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한 지금 1년 사실 됐어요. 검색량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 명성 육개장 자체는 아무래도 찾으시는 분들 자체가 적고 나이대도 많으셔서 그런지 검색량이 좀 적은 걸 확인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동일 브랜드인 뭐 그린 와사비에 비해서 좀 적은 검색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런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좀 자사 인지도 확보랑 고객 유입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명성 육개장을 검색했을 때 이거 굉장히 좀 적은 데이터긴 하지만 네. 보시면 이제 나이대가 30대부터 이제 40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육개장 맛집 아니면 육개장 전문점을 검색했을 때도 약간 비슷하게 노출이 돼요. 그래서 이런 관련 키워드들과 이제 명성 육개장의 주요 타겟층, 이제 잡고 싶으시다는 그 타겟층이 키워드 타겟층이 약간 일치함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 내용에는 저번에 말씀 주셨던 내용, 뭐 젊은 고객들 타겟 확장이 내용이 있지만 사실 그 타겟 외에도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할 수 있는 추가적으로 목표할 수 있는 3040 타겟에게 소굴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뒤부터 말체 전략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네이버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광고를 가지고 왔는데 쇼핑 검색 광고는 스마트 스토어도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셔서 가져오긴 했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쇼핑 검색 광고에서 그 밀키트 이런 걸 같이 판매하시는 네, 지금 일단은 이제 한 달 해서 이제 실장님 구해서 이제 매장 이제 제가 바쁜 시간 타임에 없을 때에도 네네.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려면 좀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단계를 지나고 나면은 다음 스텝은 이제 무조건 온라인 판매 및 밀키트 그리고 포장 판매로 해야지 이제 그 작은 매장에서 추가적인 매출을 좀
증대시킬 수 있으니까 네네. 무조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쇼핑 검색 광고도 저에겐 필요한. 네네. 그래도 아무래도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시면 쇼핑 검색 광고는 바로 연동이 가능하니까 진행하시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SA는 직접 플레이스도 운영하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뭐 네. 키워드를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플레이스는 사실 키워드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저희가 직접 키워드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파워링크는 저희가 직접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뭐 메인 키워드나 좀 주력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마 키워드 단가가 꽤 높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1순위에 올리겠다라기보다는 좀 브랜딩을 위해서 1페이지 내에서 노출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이고 만약에 브랜드 키워드 그러니까 명성 육개장을 쳤을 때는 무조건 1순위에 나올 수 있게 하도록 전략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카테고리에 맞는 좀 고효율 전환 키워드를 발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명을 좀 다르게 한다거나 뭐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검색량이 많이 나오는지를 조금 판단을 해서 고효율 키워드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이건 쇼핑 검색 광고 이야기인데 쇼핑 검색 광고는 하나의 그룹에 하나의 그러니까 동일한 소재를 하나밖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소재로만 계속 운영을 하시기보다는 그 소재를 여러 가지 그룹에 하나의 소재를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제품인데 여러 개 그룹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명을 다르게 한다거나 뭐 특정 어떤 키워드로만 노출시킬 수 있게 한다거나 해서 리그루핑을 통해서 좀 전환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연령, 성별, 노출 매체, 시간대별로 효율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는. 그래서 해당 효율을 파악한 다음에 입찰 가중치를 설정한다거나 뭐 이 타겟은 제외하고 싶다거나 하는 것도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은 좀 뒤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에서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검색 광고 상품이고 키워드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추가해서 원하는 키워드를 추가하고 입찰가를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단독적으로 우리 것만 나오는 광고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 비교가 많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업체랑. 그래서 소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키워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메인 키워드나 효율이 높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순위로 올린다기보다는 조금 아래쪽이더라도 1페이지 내에서 노출될 수 있도록 하지만 또 자사명 키워드 같은 경우는 1순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 말이 혹시 너무 빠르면 말씀을 주셔도 되고 혹시 제가 이제 말을 하다가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파워링크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를 가져오긴 했는데 이게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진 않고 싶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괜찮다 하는 소재들을 가져온 거고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소재는 랜딩 페이지 플레이스로 설정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플레이스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플레이스의 순위가 저절로 올라갈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이렇게 좀 퀄리티를 많이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홈페이지가 있지만 홈페이지가 없으신 분들이 운영하시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 링크 얼마에 뭐 어떤 제품은 얼마에 판다는 걸 바로바로 보여주면서 이게 가격 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업체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조금 가격 경쟁력이 있다 하시면 올리는 게 좋고 바로 눌러서 플레이스로 이동할 수 있는 정보 입력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파워링크를 설정해둔 곳이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홍보 문구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뭐 할인이나 이벤트 또 행사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신규 오픈이라서 뭔가 쿠폰을 준다. 그런 거 할 때 이제 같이 입력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서브링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어떤 걸 판다라고 적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창업도 페이지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창업 바로 문의하는 페이지라거나 좀 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페이지를 걸어서 서브링크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타사의 파워링크를 조금 많이 참고하면서 홍보 문구나 서브링크, 가격 링크, 또 이미지를 좀 여러 가지로 적절히 활용하면서 CTR, 그러니까 클릭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건 검색 광고 최적화 프로세스인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키워드를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그 키워드 입찰가를 조금 어떤 게 가장 적정한지를 조금 볼 거예요. 그리고 어떤 키워드에 어떤 소재가 가장 적절한지를 살펴본 후에 좀 키워드 필터링을 해나가면서 좀 최적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어떤 제품이나 어떤 브랜드나 마찬가지지만 이제 시간대별로 검색량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식사 시간대에 가장 많을 거고 또 밀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을 했을 때는 새벽 시간대에도 좀 많이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중되는, 그러니까 검색이 조금 집중되는 시간대에 좀 더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시간대에는 이제 입찰가를 높여서 운영한다거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주요 시간대에는 이만큼 입찰가를 올릴 거다. 그리고 또 아닌 시간대는 완전 오프를 하거나 입찰가를 낮춰서 운영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입니다. 이제 해장국이랑 제가 꼬치구이 관련해가지고 좀 가져온 거긴 하고 이렇게 많이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쇼핑 영역에 노출되는 건데 이제 얘는 파워링크랑 다르게 약간 플레이스처럼 저희가 직접 키워드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출 상품명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네이버가 AI를 돌려서 노출이 되는 키워드 노출이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뭐 연한우 한우 육개장 밀키트 이런 게 있으면 한우 밀키트에도 노출이 될 수가 있고 육개장 밀키트에도 노출이 될 수가 있고 그냥 육개장에도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노출 상품명에 따라서 나뉘어진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그룹을 분리해서 어떤 키워드에 어떤 제품을 노출시킬 건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키워드를 추가할 수는 없지만 어떤 키워드에는 노출시키지 않겠다라고 제외 키워드 설정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육개장 맛집에는 꼭 노출시키고 싶다. 근데 다른 키워드로 많이 노출이 됐다 싶으면 다른 키워드들은 모두 제외 키워드 설정을 해서 육개장 맛집에만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복잡하고 귀찮은 작업이긴 하지만 직접 운영하시다 보면 아마 좀 효율이 나는 걸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키워드에서 어떤 판매량이 남는지를 조금 살펴본 다음에 데이터를 쭉 살펴본 다음에 이제 고효율이 난 키워드를 이제 높이 상품명으로 별도로 설정하고 또 그룹을 새로 나누어서 그 상품명으로만 노출을 계속 시켜보고 효율을 계속 보는 거죠. 그 이야기가 담겨있는 내용이고 광고 그룹 분리와 제 키워드 설정이 가장 중요한 쇼핑 검색 광고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DA에 관련된 내용인데 메타랑 이제 구글에서 진행할 수 있는 GDN, 유튜브 함께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근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그린와사비는 하고 계시지만 명성육개장은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모수를 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논타겟으로 진행을 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한테 노출을 시키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타겟팅 중에서 특이한 게 URL 타겟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랑 비슷한 경쟁 업종의 홈페이지에 방문했다가 이탈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할 확률이 조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타겟팅 전략을 활용할 예정이고 역시 소재도 DA다 보니까 소재는 좀 더 다양하게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맛집 키워드로 운영 중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뭐 맛집 창업이나 뭐 밀키트 이런 거 파시는 분들은 충분히 많이 활용하시니까 둘 다 진행을 하실 예정이시라니까 일단 가져온 거고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계정을 제가 그 내용을 보지는 못해서 어떻게 세팅을 해주셨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진행 중이셔서 제가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배너를 직접 활용할 수 있고 좀 타겟팅도 상세하게 설정할 수 있고 근데 그 소재에 소구 포인트가 들어가는 게 필수적이다라는 내용이고 사실 메타는 젊은 사람들만 그 인스타랑 페이스북을 젊은 사람들만 사용한다라는 좀 고정관념 같은 게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의외로 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세요. 페이스북은 아직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판매가 되는 그 매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구점을 발굴해서 적절한 소구점을 소재 내에 녹이고 또 문화 내에 녹여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고 또 지금은 단일 이미지만 올려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뭐 슬라이드 형태나 동영상 형태로 여러 가지로 진행 가능하니까 소드 테스트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맞아, 그게 궁금한 게 제가 처음에 그걸 찾아서 그 사진에 맞게끔 해서 슬라이드 형태로 해서 올려서 그게 광고 집행이 됐었거든요. 한 달 정도 하루에 2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 15일 정도 하니까 30만 원 소진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클릭률이랑 노출수가 엄청 좋았었어요. 그때 세팅하는 대로 유튜브 보고 세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저 사진들을 이렇게 믹스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근데 그게 그 한번 이제 잔액이 다 떨어지고 재충전을 하고 난 후에 다시 하려고 하니까 활동 중이라고 뜨긴 하는데 내가 노출이 안 돼요. 활동 중은 뜨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한번 계속 이제 성과가 좋게 계속 돌아가고 있다가 한번 네. 끊겼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아마 머신러닝이 중지됐다가 네. 다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네네. 잠시만요. 주세요. 네. 그래서 가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 정확하게는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서 아예 전혀 노출이 안 된 건가요? 안 돼요. 아예 그냥 그 뒤로는 이제 7월 며칠 이후로는 어. 그 노출 활동 중이고 그리고 제가 뭐 소재 뭐 문제 있는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이제 사진 사이즈도 맞게끔 바꾸고 다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삭제해 버렸어요. 놔뒀다가.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그 게시물 올려놓은 거 게시물 있잖아요. 홍보하기. 네, 그걸로 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그것도 노출이 꽤 되더라고요. 막 35개 클릭 정도 되고 노출 한 2,000개에서 뭐 이 정도 되니까 뭐 이 정도만 해도 그냥 동네 이쪽에서는 뭐 하고 했는데 그전 게 확실히 노출을 좀 더 많게 그쵸, 했어요. 그쵸. 금액은 많이 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뭐 금액 나가는 것만큼 손님들이 또 유입이 되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실 그 머신러닝이 한번 끊겼다가 다시 움직이면서 조금 성과가 떨어지면서 노출이 안 되게 된 걸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오류 때문에 안 된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직접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네. 아무래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세팅을 하는 게 낫네요. 네, 다시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소재를 아예 껐다가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복사를 해서 다시 올려요. 그러면은 성과가 좀 나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은 나중에 뭐 요청 주시면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 저한테 이제 원격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메타는 이제 소재, 어떤 소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슬라이드, 말씀 주신 슬라이드형이나 뭐 단일 이미지형 아니면 컬렉션 그리고 뭐 동영상, 쇼폼 진행 어떤 게 가장 우리 업체에 잘 맞는지 조금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고 또 타겟별로 어떤 소재가 어떤 소구 포인트가 맞는지도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브랜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 한 1, 2주 정도는 테스트 기간으로 두고 보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캠페인 목적은 이제 트래픽 캠페인이랑 전환 캠페인이 있는데 트래픽은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한테 그냥 뭐 전단지를 뿌리듯이 진행이 되는 내용이고 CPC가 조금 낮고 좀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킬 수 있어서 브랜딩에도 좋고 어느 정도 모수 확보를 하기에도 좋아요. 근데 전환 캠페인은 아무래도 전환, 그러니까 구매나 직접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걸 목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환율은 높지만 아무래도 브랜딩 효과는 이제 트래픽 캠페인보다는 좀 낮을 수 있다. 왜냐면 소재를 각각 다르게 설정을 하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뭐 명성 육개장을 진행하신다 하면은 가장 먼저는 이제 트래픽 캠페인으로 모수를 조금 쌓은 다음에 전환 캠페인으로 돌려서 그 후에 이제 다 사람들을 조금 많이 유입시킬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고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면 홈페이지 랜딩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거기에 픽셀을 심고 모수를 그 내용을 조금 데이터로 확인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근데 네. 그게 또 제가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를 어떻게만 활용을 하려고 하냐면 네네네. 지금 거기서 이제 그 구매나 이런 걸 일어난다기보다 예비 창업주에 대한 인포메이션 네네.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펀딩을 받는다거나 추후에 그런 용도로만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리고 구매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냥 네네. 일어날 수 있도록 전환을 해도 그게 뭐가 더 낫나요? 아니면 근데 제가 자사가 궁금한 게 그 홈페이지가 창업주 인포메이션 창고로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네네. 그럼 거기서 바로 문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쵸. 그래서 그래 매출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창업 비용 해가지고 필수 아이덴티티 같은 걸 좀 적어놓고 뭐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 되고 메뉴 이런 게 있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그냥 네네. 홈페이지 그냥 맞죠. 그런 것처럼 해서 판매는 그냥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그 카카오페이라던가 스마트페이 같은 걸 심어 넣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럴 거면 차라리 스마트 스토어에 거기서 그냥 스마트 스토어로 유입될 수 있게끔 그쵸. 구매는 그쪽으로 돌려놓고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모두 다 이루어지게끔 하고 진행을 하고 그 홈페이지는 추후에 생각하고 있는 게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내년에는 이제 돈을 좀 모아서 저 미금이나 구미동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분당 쪽에 그래도 좀 회사원들 좀 많은 쪽으로 규모를 좀 살짝 크게 해서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매출을 좀 증대시키고 싶어요. 그렇게 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고 있는 게 그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나 법인 회사를 설립해서 그린 와사비랑 얘를 넣을 거예요. 두 개를 넣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법인 회사 설립하고 난 뒤에 그걸 토대로 지인분들에게 투자를 받든 뭐 투자 받든 해서 1차 펀딩을 성공시켜서 좀
약간 그런 식으로 법인으로 해서 좀 운영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 메인 홈페이지에는 그냥 그런 정보 있잖아요. 그런 것만 좀 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홈페이지에서 네네. 바로 문의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문의하기 버튼이 네, 있거나 뭐 전화할 그렇죠. 수가 있는 게 있으면 거기도 전환값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를 운영하신다 하면은 네. 사실 스마트 스토어는 전환 캠페인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이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픽셀을 심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100% 트래픽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솔루션이 나오긴 했지만 솔루션이 조금 유료라서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고 그게 100% 일치가 아니라 한 80% 정도의 조금 일치를 보이기 때문에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우선 트래픽 캠페인을 운영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엔티소스라고 해서 네. 이제 구글을 운영을 해보셨을까요 혹시? 아니요. 그 저희 랜딩 페이지 뒤에 어떤 소스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어떤 홈페이지, 어떤 경로를 타고 들어왔다라는 네. 거를 심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트래픽 캠페인을 운영하신다면 뭐 메타를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찍힐 수 있게 만드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운영하신다면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트래픽 캠페인을 운영하시고 그리고 또 그 홈페이지에서 뭐 창업 문의나 그런 걸 조금 늘리고 싶다, 그런 걸 좀 브랜딩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전환 캠페인으로 이제 좀 문의 버튼을 전환값으로 잡아서 진행을 하시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메타에다가 네네, 그렇게 각각 나누어서 운영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광고비 그것도 상당하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창업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드실 수 있는데 아예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 집중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트래픽 캠페인만 운영하시게 되면 그렇게 부담이 되시지 않을 수도 있죠. 네,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는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으니까. 네네. 그러면은 네. 그 전환 캠페인으로 해서 그 일단은 그게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니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당장의 얘기잖아요, 그죠? 그쵸. 지금 당장 판매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때 동안은 그럼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냥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할 수 있으면 홈페이지 판매해서 전환 캠페인을 해서 그 리타겟을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메타에서 효율을 최대한으로 보시려면 웬만하면 자사몰을 이용하시는 게 좋긴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메타 내에서 트래픽 캠페인을 운영하고 그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을 했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거기서 전환값이 나오지가 않고 스마트 스토어 내에서 보셔야 되니까 약간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돌려서 이제 네. 보고를 드린다고 해도 저는 이 스마트 스토어 권한을 받지 않는 이상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팔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대표님한테 확인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 권한을 받아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긴 해요. 아예 트래픽 캠페인으로 운영하시면서 스마트 스토어 아니면 플레이스로 유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요새 뭐 포스트들 그 바이럴성 포스트들로 유도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게 완전히 성과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 부분이 조금 어렵다. 네. 그래서 이제 메타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디자인형 아니면 이벤트 광고형, 뭐 무료 배달이라거나 이거는 뭐 이제 배달 업종 광고긴 한데 이제 무료 배달 아니면 뭐 지금 신규 창업했으니까 뭐 얼마 할인 이런 식을 좀 강조할 수 있는 형태라든지 넘겨서 볼 수 있는 슬라이드형 그리고 또 직접 먹어본 사람들의 후기를 담아볼 수 있는 이제 후기형 그리고 또 요새 같은 경우 이런 식음료 업종은 사실 동영상으로 진행하시는 게 좀 맛있어 보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과가 좀 많이 좋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일 이미지나 아니면은 그냥 뭐 단순한 소재들을 조금 넘어서서 여러 가지 소재들을 테스트해보면서 어떤 게 가장 CTR이 높았는지 유입률이 높았는지를 조금 파악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소재를 여러 건을 만들어서 어떤 소재가 조금 많이 효율이 좋았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드리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뭐 클릭률이나 뭐 전환값이 뭐 자사몰에서 운영하신다면 전환값이 잡히겠죠. 그래서 전환값을 잡고 또 어떤 거는 뭐 광고비를 얼마나 매출했는지 그래서 전환 매출액은 얼마나 나왔는지를 좀 일일이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쭉 보시면 어느 소재가 좀 효율이 잘 나왔는지가 파악이 되실 거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디벨롭해서 추가적으로 소재를 만든다거나 좀 효율이 떨어지는 소재들은 좀 오프를 해서 좀 예산을 집중하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 설정인데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냥 트래픽 캠페인만 운영하시다 보면은 맞춤 타겟은 진행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요새 제가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논 타겟의 효율이 좀 많이 좋은 편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모수가 굉장히 많다 싶으시면 이제 맞춤 타겟의 효율이 조금 나오지만 나는 처음 시작한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논 타겟에서 효율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 외에도 또 관심사를 여러 가지 설정해서 관심사 타겟, 그러니까 뭐 근처 맛집을 찾으시는 분들, 아니면 또 해장국이니까 술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좀 관심사 타겟으로 삼아서 좀 타겟 설정으로 여러 가지 또 타겟도 테스트 해봐서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GDN은 구글에서 진행하는 이제 디스플레이 애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글뿐만 아니라 제휴 매체들의 여러 가지 노출이 돼요. 그래서 얘도 타겟팅이 상세하게 가능하고 또 다양한 형태의 광고 소재를 노출시킬 수 있다. 근데 얘도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진행하시면 스크립트를 심을 수가 없어서 이제 UTM이나 뭐 다른 방법을 조금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잠재 고객을 여러 가지 설정을 하는 거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해장국, 명성 해장국이니까 뭐 해장국 관련된 잠재 고객, 아니면 술 좋아하시는 분들, 뭐 식사 좋아하시는 분들, 맛집 자주 찾으시는 분들의 잠재 고객 리스트를 조금 취합하고, 또 키워드 리스트, 한번 검색했던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킬 수 있도록 뭐 적절한 키워드 리스트를 뽑아서 함께 진행을 하면 타겟팅도 가능하다 보니까 특정 페이지 방문자 대상 운영 광고도 가능하고 키워드도 가능하고 잠재 고객 타겟팅도 물론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앞서 설명드린 잠재 고객 타겟팅이나 뭐 콘텐츠 타겟팅을 여러 가지로 테스트해 보겠다라는 내용이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구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구좌의 모든 그 사이즈의 소재를 제작하는 건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왜냐면 한 60개 정도 되거든요. 그걸 이제 대표님께서 제작하시는 것도 어려우실 테고, 저희 측에서 제작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구글이 내놓은 게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해서 이제 이미지를 3개 정도 넣고 또 로고를 넣으면 알아서 이렇게 조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인벤토리에 가장 적절한 사이즈에 가장 적절한 모양의 광고로 노출을 시켜주는 구글에서 내놓은 디스플레이 광고, 네트워크 광고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노출이 가능하고 지메일에도 노출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얘는 이제 유튜브 광고인데 형태 자체는 인스트림, 뭐 5초 지나면 넘어갈 수 있는 인스트림, 그리고 넘어가지 못하는 뭐 인스트림도 있고, 쇼츠 광고, 요새 많이 활용하시는 쇼츠 광고도 많이들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키워드 타겟팅 가능하고 웹사이트 타겟팅 가능하고, 또 얘는 아무래도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광고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 타겟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먹방 채널들 있잖아요. 요새 많은 그 채널들을 타겟팅해서 거기에 보는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런 쇼츠 광고, 유튜브 광고에서 좀 많이 효율이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는 뭐 육개장 맛집, 동백령 맛집 같은 키워드들 검색하신 분한테 타겟팅 시킬 수 있도록 한번 키워드를 등록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고, 특정 웹사이트 방문자, 뭐 우리의 경쟁사라거나 창업 같은 사이트들 많이 방문하셨던 분들한테 타겟팅을 할 수도 있고, 또 먹방 자주 보시는 분들, 채널 방문자들한테 타겟팅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식당은 바이럴 마케팅을 좀 빼놓을 수가 없는 업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 체험단이랑 협찬이랑 채널 운영을 일단 가지고 왔는데, 아무래도 중요는 이것보다 훨씬 많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한 이 3가지 정도이고, 혹시 지금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 중이신 게 있을까요? 명성은 지금 시작했어요. 근데 저기 와사비는 그냥 내비둬도 괜찮을 것 같아서 내비두고 있고, 네. 명성은 그 리뷰노트라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지금 10명 컨택을 해서 8월 1일부터 시작하면 5일부터인가 뭐 그때부터 드시러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10차까지 진행할까 생각 중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체험단을 하고 계신다고? 체험단, 네. 네. 그래서 뭐 네이버 검색 결과나 광고 영역 외에 자연 노출 시장, 뭐 뷰탭, 그리고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에서 함께 노출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시면 좀 부정적인 이슈를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 아마 좀 이런 업종은 잘 없지만 좀 특별한 업종 있잖아요. 뭐 소개팅, 결혼정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에서 일부러 좀 역바이럴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 업체는 뭐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역바이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막을 수 있게 그런 부정적인 이슈가 올라오면 조금 그걸 내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긍정적인 입소문을 좀 많이 유도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여론 조성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아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인플루언서 같은 이미지를 이용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또 리뷰성 콘텐츠 여러 가지 배포해서 신뢰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고 이제 블로거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진행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특정 키워드 내에서 노출될 수 있도록 네이버 뷰템 내에서 노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일 방문자 수를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하한선을 설정해서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노출시킬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체험단이나 기자단을 진행하실 때 플레이스 정보를 꼭 담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 게시글 내에 여기 보시면 이게 담겨 있으면 플레이스에 바로 연동이 돼서 플레이스 리뷰로 연동이 돼서 플레이스 순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유튜브 화면만 가져오긴 했는데 뭐 관련된 채널 아니면 유튜버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좀 섭외해서 좀 콘텐츠 내용에 맞게끔 브랜드에 대한 소개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PL이나 브랜디드 콘텐츠로 좀 브랜딩 효과도 있고 그리고 메시지를 좀 전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채널 운영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채널 아니면 블로그를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우리 업체 뭐 메뉴를 찍어서 낸다던가 아니면 우리 업체가 가장 자신 있는 메뉴의 사진을 좀 올려서 꾸준하게 관리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보면 실제로 메타 광고를 하다 보면은 이쪽으로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유입이 되시거나 페이스북 페이지로 유입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2차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채널은 꼭 항상 운영을 같이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만약에 인스타그램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 난 메타 광고 하고 있는데 인스타가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다 싶으면 사람들이 거기서 이탈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좀 채널 운영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고 이거는 사실 금액이 별도로 들지는 않으니까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이나 월간 단위로 성과 리포트를 매체별로도 전달을 드리고 또 키워드별로도 전달을 드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소재별로도 전달을 드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매체를 같이 운영하면서 그 매체 간에 좀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검색 광고만 한다거나 뭐 바이럴만 한다거나 난 DA만 한다거나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뭐 검색 광고랑 DA를 같이 운영하면서 2차 전환을 유도하시거나 바이럴이랑 검색 광고를 같이 진행하면서 검색하시는 분들 다시 전환으로 유도하거나 하는 식으로 조금 여러 가지 미디어 믹스를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목표 달성 선순환 구조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뭐 잘 이해가 안 되셨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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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몰랐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네, 네. 뭐 이런 광고가 있구나. 뭐 그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자세한 내용 같은 거는 이제 뭐 봐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사실 뭐 당근 같은 경우도 지역 내 분들을 타겟팅 하시는 거면 네. 많이 효율적이라고도 저희들은 항상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추후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만약에 저희랑 하시게 되면요. 네네. 그러면 뭐 전반적인 거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관리는 도와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